며칠 전에 미인 씨와 하이브 사이에 발생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예측을 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놀랐는데요. 원래는 쇼츠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를 분량 조절 실패를 한 것이라 그런지 생략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미인 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예측했던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측을 한 근거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근거는 가처분 절차 자체의 특수성입니다. 가처분 절차 같은 사전처분 절차는 신청한 사람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미진 씨는 5월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막기 위해서 5월 초에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사건은 신청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절차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기본적인 필요성만 소명한다면은 웬만하면 인용이 된다. 인 절차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처분 절차는 청구인의 필요를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도 청구인의 주장을 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도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인 미진 씨의 주장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댓글 중에는 왜 변호사님은 미진 씨 얘기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내용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그 댓글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이브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하이브의 주장을 근거로 예측을 했을 거고, 법원도 하이브의 주장을 근거로 좀 이제 판단을 내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단 근거는 미진 씨가 가처분의 필요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근거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진 씨 측이 했던 언론 플레이 중의 일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전원이 미진 씨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었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미진 씨 측이 했던 언론 플레이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흥행에 대해서 미진 씨에게 뭐 즐거우세요? 이런 것과 같이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했다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 요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이제 미진 씨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평소에 뉴진스를 안 좋게 보던 사람이 방시혁 의장이고, 그 와중에 뉴진스와 비슷한 컨셉의 그룹까지 나온 상황이다. 만약 내가 어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방시혁 의장의 지시를 받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 뉴진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그 이상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티스트가 뉴진스 하나뿐인 어도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배임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도 내가 복귀할 어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소속사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전원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하이브가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진 씨에게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진 씨의 보장된 임기가 5년이었고요. 연봉이 20억 원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법원에서도 이제 가처분을 하이브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 미진 씨가 보는 손해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도 있을 거라고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나 회사한테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진 씨가 뭐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개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가처분의 필요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진 씨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판단 근거는 배임죄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진 씨와 이제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계약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이브는 미진 씨의 임기를 5년 동안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은 미진 씨가 배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의 쟁점도 미진 씨가 배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이제 배임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어딘지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민인 씨는 하이브의 임원이 아니라 어도어라는, 그러니까 하이브와는 별개인 법인의 대표이사죠. 근데 물론 이제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 형태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인 만큼 두 회사는 법적으로는 다른 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민인 씨한테는 어도어를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하이브를 위해서는 성실히 일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성실히 일해야 되는 도의적인 의무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인 씨가 했던 행동들 자체를 보면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고 시도한 거, 이거는 이제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도 시도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이 어도어에게 어떤 손해가 될 것인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보이는 언론 플레이나 뭐 그런 자료를 보면은 민인 씨는 자기 소속 가수인 뉴진스의 컨셉을 똑같이 따라한다면서 하이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속사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또 소속사의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측에서 주장한 대로 배임이다 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해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다면은 이제 어도어가 하이브에서 독립하게 될 경우에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밖에 안 되는 가처분 절차 기간 동안에 어도어가 자료제공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어도어가 하이브에서 나갔을 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이제 증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배임을 근거로 기각을 구했다는 기사를 보고서 좀 이제 확률상 가처분이 좀 이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판단 근거는 언론에 보도된 가처분 신문기일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날 가처분 신문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양쪽 변호사님들과 판사님이 법정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가 좀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 판단 노하우기도 하고 사건을 담당하시는 뭐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양측 변호사님들과 판사님들이 말했던 내용을 보고서도 가처분이 이용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인 씨의 가처분 청구는 민인 씨의 승소로 끝났고요. 민인 씨는 당장 해임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할 여러 개의 법적 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크게 보자면 민인 씨에 대한 배임 고발건이 있을 거고요. 또 하이브가 민인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도 있겠죠. 또 나중에 추가 증거를 확보한 하이브 측에서 민인 씨 해임을 추가로 시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당장 내일 민인 씨 외에 어도어 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민인 씨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즉 배임을 했는지의 여부는 추후 이제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랑 면밀한 심리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하이브 측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만큼 나중에 벌어질 사건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하이브가 방대한 재료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는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연예계와 회사 경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예상하는 만큼 저도 계속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추가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고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